오늘은 저희가 좀 앞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긴급 대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상호관세는 예상대로 나왔고요. 수치는 생각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조금 뭔가 기대를 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했던 기대치를 보다 훨씬 더 좀 더 센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몇 가지 내용들, 이를테면 이게 상호관세인데 뭐 10%는 기본으로 뭐 부과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그럼 결국 뭐 보편관세랑 상호관세랑 좀 섞인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말씀도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하나하나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워싱턴 특파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통상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다양한 미디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조이즌 생크선랩 대표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대표님을 모신 이유도 이게 사실은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보기보다는 이 배경에 깔려있는 일종의 함의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런 관세 부과를 통해서 뭘 의도하는 건지 그런 의도에 대한 어떤 사실은 해석이 더 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오늘 대표님을 좀 모시게 됐는데요. 그런 말씀들 예전에 이제 특파원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느끼셨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백그라운드 스토리 같은 거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호관세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대표님 물론 다 이제 확인하신 바긴 합니다만 정리를 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25% 확정이 좀 된 거고요. 중국이 34%고 EU가 20%, 대만 32%, 인도 26%, 일본 24%인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왠지 우리가 좀 너무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더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FTA까지 우리나라는 체결한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좀 아쉽죠.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보면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아마 저 관세율을 부과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동맹의 등급. 처음부터 이제 전 일본 대사였던 케네스 와인스타인 예. 그 허드슨 연구소 석좌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한 말입니다. 이 상하관세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동맹이 등급에 따라 매길 거라더라. 그러면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그렇죠. 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그분은 뭐 일본 석자니까요. 일본 석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글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왔었는데 물론 우리나라와 1%밖에 차이 안 납니다만 그 내면을 뜯어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FTA 체결국이고 일본은 그러니까요. FTA가 없습니다. 없죠. 우리도 부가세 같은 것도 뭐 일본하고 한국 뭐 비슷하다고 해도요. 그렇죠. EU는 부가세가 훨씬 더 높은데도 20%입니다. 결국 걸 보시면 동맹이 EU가 우선이구나. 그런 다음에 일본 아주 작은 차이로 한국이 있고 그리고 인도가 따라가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만도 32%나 높잖아요. 네. 대만은 단 한 번도 미국을 위해 피 흘려준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대만이 미국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적 있나요? 베트남에서 같이 싸워줬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 냉혹한 미국이 판단하는 동맹의 이 순서가 저 안에도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사실 그동안 EU에 대해서 거의 제가 좀 표현을 좀 세게 드리는 것 같긴 해요. 때려잡을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나온 관세 수치는 20% 제일 낮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맹국의 어떻게 보면 서열에 따라서 이 표현이 네.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네. 결국 우리가 서열에서 좀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니까 예, 뭐 그렇죠. 베트남 전에 우리가 참여했던 뭐 이런 것들은 다 옛날 얘기처럼 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EU, 일본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 네. 뭐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도 25%가 그냥 그대로 가기로 그대로 했으니까 가기로 우리랑 같은 레벨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다만 일부 품목 같은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26%면 굉장히 선방을 한 봐줬다는 거죠.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또 따져보면 인도는 과연 미국을 위해서 피를 흘린 나라인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예.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표현이 좀 안 나옵니다만 영국은 또 10%를 하기로 했어요. 가장 피를 많이 흘려준 나라겠죠. 그렇다고 그리고 뭐 그러면, 영국 같은 예. 경우는 미국의 무역 적자나 미국의 흑자가 크지 그쵸. 않은 나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10% 맞은 나라들이 제가 오면서 보니까 거의 미국의 뭐 무역 적자를 보거나 무역 흑자가 크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들이더라고요. 중남미의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예. 보면 2023년도 그렇고 그 흑자를 보지를 못했더라고요. 뭐 네.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무역 흑자도 상당히 고려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보니까 높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무역 흑자가 아마 작년에 2위일 2위로 높았잖아요. 중국 그래서 다음에 베트남이니까. 베트남이 상당히 됐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사실 무슨 베트남은 일이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베트남과 손잡고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중국의 우회 수출지가 그렇죠. 베트남이 된다는 네. 게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네. 아마 미국은 베트남과 저 관세에 대해서 저게 만약에 상한선이라고 한다면 예. 저 상한선을 앞으로 낮춰가는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니들이 중국 상품이 너희를 통해서 우회 수출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막아라. 이런 식으로 아마 협상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이제 표가 혹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온 보면요.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베트남 46%, 미얀마 44%, 스리랑카 44%, 이렇거든요. 방글라데시도 37%, 태국도 36%.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중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럽니까? 예. 이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예. 우회 수출했던 이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요 관세를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학관계 물론 뭐 그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아마 미국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리쇼링도 있지만 물론 당연한 건 리쇼링입니다. 네. 자기들이 일자리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거지만.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면 중국 견제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빨리 끝내고 자신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이번 관세 부과에도 보면 상당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의 동맹의 서열에 따라서 정해졌다. 그래서 예. 영국이 제일 10%로 그냥 기본 관세만 사실상 부과한 거고 예. 유럽도 20%밖에 안 예. 되고 일본도 24% 우리보다 낮고 뭐 이런 순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 알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중국이 34%인데 오히려 중국보다도 중국의 어떤 소위 말하는 우회 수출로로 이제 확인이 된 동남아 국가들, 뭐 예.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가 40%가 넘거나 30% 중후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확실한 타깃은 중국이라는 게 더 명확해졌고 예. 특히 중국의 직접적인 거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니 중국이 우회 수출로를 차단을 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좀 되는 게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25%. 근데 우리가 좀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 치고는 우리는 너무 세게 받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건데. 그렇죠. 예.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해서는 USMCA인가요? 그거를 예. 그대로 뭐 적용을 하게 해서 25% 부과 그냥 그대로 확정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FTA는 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일단 예. 이런 논리고 예. USMCA는 그대로 가겠다 뭐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게 뭐 아메리카 퍼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습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그 USMCA를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지지 세력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3사 대표들이 나한테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를 한다. 예.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저번에 그 관세를 밀어줄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 그 포드 CEO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말한 거 보면 내가 매주 워싱턴에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해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는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그렇죠. 뭐, 가지고 있는 예. 제조업이고요. 아니 사실상 미국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잖아요. 미국 과거에. 제조업 사실 별로 남은 것도 없는데 예.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게 자동차 정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자동차 제조업계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도 미국의 보복 관세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뭐 조금 전에 말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보면 그 사람들이 주판을 튕겨 보면 이 상호 관세라는 건 어떻게든 상대적인 거니까요. 상대에 비해서 내가
불이익이 적으면 제가 이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덜하구나 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25% 관세 매기고 할 때 포드 그 CEO가 말한 걸 보면 지금식으로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수혜를 본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USMCA의 지금 예외를 받아낸 거거든요. 지금 그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이렇게 미세 조정이 돼가면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앞서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좀 겉으로 보면은 뭐 25%를 중심으로 해서 뭐 중국 34%, 어떤 뭐 영국 같은 경우 10% 이렇게 이제 차등적인 건데 예. 오늘 나왔던 얘기를 또 보면 기본 관세를 10%로 한다. 그 다음에 국가별로 이제 추가 관세를 뭐 부과한다. 뭐 이런 식의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 오늘은 우리가 상호 관세라는 거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예. 했던 건데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본 관세라는 게 어느 나라에 다 10%씩 예. 부과한다는 거니까 예. 예를 들어 제일 동맹이 강한 나라가 영국인데 예. 10% 부과했다는 얘기는 기본이 10%라는 예. 얘기는 그럼 10%는 보편 관세 개념이고 그렇죠. 예. 그 이상의 대부분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25%니까 10% 플러스 15%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부과된 게 15%. 우리는 예.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한다. 예. 그러면 기본 플러스 상호관세가 보편 관세 플러스 상호관세 이게 혼합된 형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혼합된 형태고요.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저기 표를 보면 위에 어떻게 매겼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미국에 대한 관세율 플러스 환율 조작 플러스 무역 장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매긴 걸 가지고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네. 그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뜻이거든요. 지맘이죠. 예, 자기 마음이란 뜻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매긴 거라고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매긴 거다. 물론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그 원칙도 사실은 무슨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상당히 그런 기준이기 부분이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들 거죠. 마음대로인데 예. 그 오늘 나왔던 속보로 나왔던 얘기를 또 하나 살펴보면은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예. 그 얘기는 이렇게 던져놓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던져놓고 네. 그다음에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서 낮출 건 낮추겠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보면 중국과 협상할 때 비슷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500억 달러에 25% 관세를 매긴 다음에요. 2천억 달러에 그렇죠. 25% 관세를 그대로 매겼을 때도 중국이 협상을 하면서 크게 양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 3천억 달러를 때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과 해서 이제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중국이 뭐 미국산 물건을 사주기로 하면서 합의가 됐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제 세게 때리고 그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뭐 줄여주고 아니면 거기서 합의가 들어가고 합니다. 이제 아마 그 과정이 또 긴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이것만으로 우리가 뭐 불리하다, 우리는 뭐 이제 미국 시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기보다는 앞으로 또 이제 많은 협상 과정이 남았으니까요. 그걸 또 봐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협상이란 거는 우리가 득을 볼 수는 없지만 손해를 최소화하면 남들보다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손해를 이제 최소화본다는 말씀은 우리가 안 돼요. 지금 네. 시간을 가지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좀 그러는 건데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이제 오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었던 내용이 뭐 제가 다 알아듣진 못하겠지만 확실하게 알아듣는 내용이 67%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우리한테 67%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예. 우리는 그거의 절반만 부과할게. 예. 우리 굉장히 카인드하고 굉장히 관대한 나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거든요. 예. 참 하여간 좀 그런데요. 어쨌든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세 부과 왜냐하면 이제 대선 때 60%까지 했었던 거기 예. 때문에 지금 부과되는 정도 25%만 재해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부과한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중국 자체에 대한 관세율은 그렇게 높다는 생각이 일단 안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우회 진출로를 이제 사실상 차단하는 예. 그런 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흔한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듯한 느낌마저 좀 들어서 이 중국 문제는 좀 어떻게 좀 오늘 평가를 하십니까? 자, 이거 중국 문제를 좀 더 봐야 될 텐데요. 중국은 이미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0% 두 번을 부과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다 34%를 하면 아마 54%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선 때 예. 보였던 거에 근접하는 거긴 근접해 하군요. 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뭐 명확한 설명이 없는데 제 이해로는 아마 기존에 있던 20%에 더해서 34%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뭔가 계산이 맞거든요. 안 그러면 왜 다른 중국의 우회로에 40% 이상, 뭐 네. 40% 후반대까지 부과하고 중국에 34%를 준다면 아마 그 막아가는 효과가 잘 없을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관세도 관세지만 앞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고 이제 관세 이렇게 때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응대하느냐도 그렇죠. 앞으로 이런 새벽 방송에 이제 또 훨씬 많은 주제가 또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아직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좀 전에 트럼프 일기 때 상황도 이제 예. 유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때와 견주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예. 일기 때는 때려? 그럼 나도 맞짱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네. 소위 말하는 그 피드백이 그 리액션이 금방 나왔다고 치면 지금은 예. 지난번 그 대선 당선 이후에도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셨던 10% 이렇게 관세를 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 뭐 25% 관세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이제 나왔을 때도 그랬고 쭉 보면 중국의 반응은 되게 뭐 그래 뭐 알고 있었어 우리 네.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예. 반응이 뭐랄까요? 약간 무반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별 예. 반응이 그때 일기 때에 비하면 굉장히 예. 약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예.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만 놓고 보기에는 너무 중국이 그렇게 되면 너무 안이한 게 아니 이런 생각마저 들어서 이런 중국의 태도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에 왕이 부장이 그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를 한 걸 보면요, 우리는 관세하면 우리 반드시 반응한다, 반드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부장의 말이 우리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율돼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일단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해놨고요. 네. 선언적으로는 했는데 중국은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최대한 실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10% 매겼을 때도요. 그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발표하는데 보복을 하면서 나온 것들이 무슨 뭐 감자에 무슨 감자 심는 기계나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아주 적은 거에 대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중국은 그 대응을 하면서도 실리적인 걸 찾아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못 참겠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희토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걸고 이제 나오겠죠. 아직 중국은 그 모습을 보는 거고요. 중국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한 비중을 낮춰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기 때 한 20%, 18%가 20% 가까이 됐었던 수출 예. 그 비중이 중국 전체 수출 비중에서 지금은 10% 초반까지 줄였다는 얘기를 제가 15% 이하까지 내렸던 15% 이하로 내는. 그렇게 줄인다고 했어도 사실은 예.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줄여놓은 줄였다.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대표님 말씀 나누는 중에 좀 자막이 좀 나오죠. 베센 장관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총관세가 최종 54%일 것이다. 지금 예. 대표님 말씀하신 딱 그 수치로 예.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10% 두 번 했던 거에 플러스 34%에서 54%가 된다. 예. 이게 결국은 기존 거와 이제 중복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만 딱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한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런 식으로 보복적인 관세를 매긴다면 그렇게 쌓여가는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쌓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하는 게 베네수엘라랑 원유 거래를 한 나라에는 뭐 2차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 10% 20%를 매긴다면 지금 오늘 발표한 데서 또 플러스 돼서 또 그러겠죠. 가는 방식으로 될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뭐 지금 베네수엘라가 따로 얼마가 됐는지 안 나옵니다만 일단 기본 10%니까 일단 베네수엘라산 뭐든 제품은 35%가 일단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말 안 듣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게 10% 뭐든 간에 해서 뭐 100%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갈 것이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이 베네수엘라 물건을 사면요. 그게 2차 관세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 매긴다는 거거든요. 중국으로 거기 보면 베네수엘라 행정명령에 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산 나라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매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베네수엘라 상품을 사는 나라들한테 징벌적으로 또 추가 관세가 가는 거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추가 관세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팩트들은 쭉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전달을 했고요. 뭐 이렇게 속보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자, 일단 먼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상황이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총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가 발표 이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이 좀 드십니까? 아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관세들이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거의 없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만 늘 말하는 게 자기는 유연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기 때도 봤듯이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FTA, 한미 FTA 그걸 하다 보면 결국은 결론이 내려질 때는 상당히 서로가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에서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출발이 그렇게 사실 좋은 출발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마 EU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진짜 그럴 것 같은데. EU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또 다른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여기서 너무 이제 또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워싱턴 특파원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프로토콜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 동네에서 쓰는 나름의 어떤 용어라든가 어떤 뉘앙스라든가 어떤 단어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쓰는 단어지만 그게 워싱턴 정가에서 쓸 때는 또 다른 뉘앙스 이런 사실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참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한 걸음 좀 떨어져 나와서 관세 정책도 그렇고 트럼프의 2기 정부의 일단 어떤 소위 말하는 외교 또는 안보, 통상 이런 정책들의 어떤 큰 흐름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어떤 뭐 공통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특징들 일기 때랑 비교해도 좋고요. 일단 대표님 이번에 2기 취임하는 거 쭉 지금까지 지켜보셨기 때문에 뭔가 머릿속에 정리되시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일단은 가장 대표님한테는 좀 생각이 좀 드시는 부분입니까? 저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보통 영화의 속편은 1편보다 재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속편이 더 스펙타클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그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프로토콜이 일기 때도 그런 프로토콜을 많이 무시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어 세력들이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보면 그런 제어 세력들이 거의 없죠. 없는 걸로 보여요. 이 상호관세 매길 때도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기 때만 해도 뭐 저는 한미 FTA 재협상이나 뭐나 할 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나 백악관의 다른 사람하고 말이 막 엇갈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동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발언이 굉장히 세다는 거를 어찌됐든 그 엇갈리는 발언 속에서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런 프로토콜, 워싱턴에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지금은 거의 뭐 작동을 안 하거나 무너진 상황 같은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점점 더 제어할 수 없는 옆에서 제어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때의 협상 결과들을 보면 그래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됐으니 우리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그래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상당한 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기 때 한미 FTA 협상을 보면요. 한미 FTA 협상은 재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재협상을 할 때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먼저 하자고 했어요. 중국 관세보다도 우리나라 먼저 하자 그래서 굉장히 좌절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합니다. 그때 한국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체결하면서 철강에 대해서 그때 쿼터를 얻어냅니다. 무관세 쿼터를 얻어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쿼터를 있었죠. 일본은 트럼프 때 못 얻어냈었어요.
그리고 바이든 때나 일본이 얻어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운도 작용하고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 우리는 사실 경쟁국보다 나으면 되는 건데 협상 과정에서 운도 작용하고 우리의 실력이 좀 있다면, 우리의 실력들이 좀 작용을 한다면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는 나은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일기 때 협상팀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아직 우리나라 정국이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어떨지 봐야 되겠지만, 그 일기 때도 협상팀이 잘한 것도 있지만 운도 상당히 작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들 뭐 뛰어난 공무원들일 겁니다.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상황을 보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 대표님 쭉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우리에게 달렸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앞으로의 뭐 전개 과정은 또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얻어내는 식으로 뭐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일단 뚜껑은 열린 거고요.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일기 때랑 우리가 좀 그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한테 물론 이제 운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